안녕하세요. 경기도 김치환입니다. 해양레저 산업이 발전하고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사용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이 보트와 요트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트와 요트를 운항을 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해양레저 산업에서 실제로 이 활동의 중요한 지점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점차 성장하는 것들이 매우 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흥의 조정면허 면제교육기관의 조정훈 본부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그 시흥 조정면허 면제교육기관과 또 본부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조정면허 시험장 본부장 조정훈입니다. 저희는 공직 유관단체이며 해양경찰청 지정 조정면허 면제교육장과 시험장, 안전교육장을 지정된 곳입니다. 주 업무로는 보트, 요트, 면허증 발급 및 수상안전교육 등 주 업무로 하고 있고, 보트 안전검사 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 교육 수료하시는 분들은 연간 한 1,800명 정도 저희가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이제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트와 요트도 자격증이 좀 다르고 또 1급, 2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트 같은 경우는 면허증 1급과 2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트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사업용이라 생각하시고 2급 같은 경우는 개인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면허증 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크기까지 운전할 수 있나 대부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면허증 가지고는 5마력 이상, 5마력 이상 5톤 미만까지만 조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해양수산청에서 발행하는 한정 면허가 있으면은 5톤이 아니라 20톤까지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데도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격 조건이 2년간 승선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동력수상대제 면허증이 있어야지만이 해양수산청에서 이제 발행을 해주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또 승선 경력이 없기 때문에 동력수상대제 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5톤이 아니라 20톤까지 크기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자동차는 사실 뭐 크기별로 면허증이 다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내가 뭐 그쪽 운송업을 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택시기사나 이런 쪽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이제 차 운항에 관련돼서는 조금 면허증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자동차에서의 1급은 이제 뭐 그 승합이라든가 많은 인원이 모는 목적이지만, 여기서의 1급은 이제 사업용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개인적인 레저보트를 몬다 그러면 이제 2급이면 충분한 거고요. 요트는 대신에 1급, 2급 차이가 없죠. 이제 하나만 취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트와 요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운항하는 구조가 다르니까, 이제 보트는 엔진을 쓰고 요트는 세일을 쓰다 보니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배우는 공부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자격증도 별개로 발급이 되죠. 그래서 보트 자격증을 가지고 요트를 몰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트 자격증 가지고 보트를 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그 운항하려고 하는 레저 선박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자격증을 각각 취득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제 이 자격증을 주로 취득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대부분 이제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이제 면허증을 따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뭐 젊은층 같은 경우는 뭐 해양 쪽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퇴직해 정년 퇴직해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뭐 기업 등 해가지고 조그만 나면 낚시배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면허증 대부분 취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사실 이 동력수상레저기구라는 것을 몰기 위한 면허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대부분 이제 당장 내가 내일이나 뭐 이번 주에 배를 몰 생각을 가지고, 그죠? 임박해서 따는 분들이 많죠. 전 사실 그게 예전에 그 80년대에 그 마이카 시대 한창 열릴 때에 그 자동차 면허증을 땄던 시대가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소위 이제 아버지 세대 때는
자동차가 그때 없었으니까 자격증이 필요가 없었죠. 그때 운전면허증이. 네. 하지만 차를 내가 사야 하니 그때 이제 부랴부랴 면허증을 따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레저보트를 가지고 내가 가족과 함께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구성원 중에 적어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명, 그러니까 2명 이상은 좀 있어야 네네. 혹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대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그거를 좀뭐 여러 가지 뭐 목축이라든가 그 지식이 또 있어야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명 이상 면허를 따는 게 좋습니다, 그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뭐 자식과 함께 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식들이랑 많이 따는 편이죠. 네네. 그래서 좀 젊은 층들도 이 조정면허를 좀 따는 부분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흥 조정면허 면제교육기관 시작한 시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한 10여 년 이상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따라오는 이 교육 수요가 그 10년 전과 비교하면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뭐 늘어난 추세입니다. 저희 협회 정도 볼 때는 연간 한 1000명 정도? 1000명. 네. 네. 거의 한 2배 가까이 네. 는 셈이 되는군요. 네. 사실 이제 시흥조정면허 면제기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70여 개 정도 되는 이 그 면제교육기관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좀 큰 이제 대형 면제교육기관에 속하는데 그래도 한 10여 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한 2배 이상의 그렇죠. 2배 이상. 교육생이 늘었다는 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교육생이 면허를 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면제교육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시험만 봐가지고 따는 과정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좀 다를까요? 면제교육 같은 경우는 일정 경우 36시간을 이수를 하시면은 이제 면허증이 발급되는 그런 제도이고, 시험 보는 그런 과정은 이제 일단 필기도 합격을 해야 되고, 실기도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필기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이나 해양경찰청에 보면 기출문제 나와 있던 그거 뽑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실기는 어디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자동차 같은 건 도로 연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트도 마찬가지 그런 연수 과정을 좀 밟으셔야 돼요. 연수란 걸 꼭 받으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은 연수 횟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합격률이 일단 70~80%는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랑 지금 비슷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내가 그 자동차 면허증을 딸 때 그 시험 장소를 가서 그냥 내가 직접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보는 요즘에 있는 것처럼 학원에서 내가 정해진 그 이수 시간, 지금 36시간은 이제 보트죠. 네, 보트 그렇습니다. 2급일 경우에는 이제 36시간을 이수를 하면 그 날짜시면 한 5일 정도가 나오죠. 그렇죠. 5일 정도. 네, 그래서 주중 5일을 하든 주말로 해서 한 그렇죠. 3주 정도로 5일을 하든 해서 요트는 이제 40시간. 이것들은 40명. 네, 그래서 하시면. 그거를 이수를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안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근데 면제교육도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평가라는 걸 봅니다. 평가. 그렇죠. 예, 마지막 평가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면제 교육은 5일 아까 40시간 혹은 36시간이지만 그 보트일 경우에는 이제 2급이 나오는 거죠. 이거. 예, 그래서 내가 1급 내가 아까 그 영업용 목적으로 1급을 취득을 하려면 그 이제 시험을 따로 이제 봐서 이제 그 기준에 맞는 점수 이상을 획득을 해야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때 교육받았던 거를 떠올려 보면 부표 같은 거 이렇게 줍는 거 같은 것도 했고 그래서 뭐 S자 뭐 이런 거 예. 좀 하고 그 나침반 보는 법을 굉장히 연습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 네, 그래서 배가 이제 차와 달리 도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배가 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트, 요트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보서 몇 도, 270도, 갑자기 90도 이렇게 전환을 하고 막 이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 질문이 좀 이어지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면허를 취득을 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보트나 요트를 내가 가지고 운항을 할 때 이게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인데 좀 충분하다 보기에는 좀 어렵죠. 운항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바다라는 것은 예기치 않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운항하는 데 있어서 암초라든가 특히 이제 고물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또 배를 사가지고 배를 어떻게 끌고 다닐 것이며 또 끌고 와서 배를 어떻게 내릴 것이며 또 왔는데 어떻게 올릴 것이며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면허증 따는 사람들에 한해서 심화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실질적으로 배우는 거를 좀 교육이라든가 좀 있었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실제로 바다에서 운항을 한다고 했을 때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그 좀 실습 교육으로 통해서 좀 더 여러 번 하게 된다면 그렇죠. 예, 당연히
좀 더 내가 그 몸에 좀 익숙해지고 또 그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교육이 많이 없다 보니 그렇죠. 그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의 범위 사실 그 이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습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좀 추가적인 교육이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배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어떻게 사고 나냐면은 자기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그렇죠. 뺐다 하는데 내려놓고 이제 배를 내리는 순간에 사이드가 풀리면서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교육이 저는 굉장히 절실하다 보거든요. 그 이제 이 말씀은 그 이제 우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4에서 6m급 정도 되는 보트는 대부분 이제 트레일링을 하죠. 네. 예, 그래서 내 차량 뒤에 보트를 이제 그 얹어서 트레일러에 얹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배를 이제 다시 물로 내리죠. 바다나 뭐 내가 강이나 소형 트레일러를 달고 다니면 앞에 차와 트레일러 간에 이제 이게 뒤에 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견인 장치 쪽에서 네, 그 견인 장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전후진, 후진을 했을 때의 일반 차하고 이게 회전각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학습을 또 해야 하고 특히 배를 내리는 슬립웨이는 경사가 있는 데다가 이끼가 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좀 좀 연습을 좀 하질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견인차가 이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배를 또 먼저 내려서 배가 또 이제 또 충격을 받아서 파손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이 면제 교육에 들어있진 않고 이런 교육이 그 실제로 이제 그 추가적인 좀 교육으로 이루어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 경기국제보트쇼에서 이제 현장의 실습 체험에서 이런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부분은 그 교육을 한 곳이 없다 보니까 네. 예,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좀 감을 잡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이 이어졌던 걸로 보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보트 하나를 운행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뭐 낚시든 아니면 뭐 보팅을 즐기든 하려면 결국 이러한 지식들이 다 갖추어져야 안전한 이제 뭐 그 보팅과 또 내 어떤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어떤 시작점이 이제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면허 면제교육기관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